여러분, 뿅수아카이. 자, 이번 시간에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문제풀이, 그리고 실전 개념 정리까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교재는 2021년도 수능 특강 및 실전 기출 문제를 사용할 거고요. 자, 한번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주제, 등차 수열이란 무엇인가 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일단 등차 수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개념 정리를 좀 먼저 할까요? 자, 등차 수열. 등차 수열. 자, 갖고 있는 첫 번째 등차 수열의 개념은 자, 다음과 같은 거죠. 등차 수열은요, n에 관한 1차 함수다. pn 더하기 q란 형태, n에 관한 1차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때 이제 p가 해당하는 게 공차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 등차 수열의 공차에 해당. 자, 근데 정의역은 뭐야? 정의역이 자연수인 1차 함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차 p가 이 n에 관한 1차의 개수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냐면은 기울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등차 수열이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함수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면, 수열도 함수의 일종이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면 어떤 함수가 결정되는데, 어떤 1차 함수가 결정되는데 필요한 정보가 몇 개죠? 자, 두 개만 있으면 돼요. 지나는 두 점이라든가 아니면 기울기, 즉 공차와 지나는 한 점, 하나의 항해값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죠? 자, 두 개의 정보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등차 수열의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다. 자, 물론 때에 따라서 그 일반항의 형태를 초항 더하기 n-1t 이렇게 공차 형태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거의 대부분 자, n에 관한 1차 함수로 우리가 식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등차 수열의 개념. 자, 등차 수열은 말 그대로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다. 차이가 일정한 수열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모든 정보는 다 뭐를 가지고 찾는다? 항들의 차이. 항들의 차이를 통해서 공차를 계산해냅니다. 이게 첫 번째 등차 수열의 가장 다루는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죠? 자, 세 번째. 자, 등차 수열이 이제 n에 관한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자, A1, A2, A3, A4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까지 이렇게 쭉 나열을 해봤을 때, 자, 이 수열이 만약에 등차 수열이었다면, 자, 그들을 끼리끼리 더해서 만든 새로운 수열이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요. 야, 등차 수열끼리는 끼리끼리 더해서 만들어도 이 네모 박스들끼리도 여전히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죠. 심지어 두 식을 빼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왜냐하면 1차식 빼기 1차식을 하면은 당연히 1차식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등차 수열끼리는 끼리끼리 더하거나 빼도 등차 수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원칙이고, 자, 두 번째는 자, 또 다른 등차 수열이 있다고 해봅시다. B1, B2, B3. 아이고, 살짝 지울까요? B3, 뭐 B4 이렇게 나가는 등차 수열이, 새로운 등차 수열이 있다고 해봤을 때, A1과 B1을 더하거나 빼서 만들어진 새로운 수열, A2와 B2를 더하거나 빼서 만들어진, 이렇게 묶어서 만들어진 새로운 수열, 각각의 두 등차 수열을 더하거나 빼도 여전히 몇 차식이야? 1차식 더하기 1차식 해봐야 여전히 1차식이죠. 다시 말해서 등차 수열은 끼리끼리 더해도 등차 수열이 됩니다. 자, 이게 세 번째 원칙입니다. 자, 네 번째. 자, 우리 등차 수열은요, 또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등차 중항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어.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등차 중항의 관계식을 한번 써보면, 이 b는 a 더하기 c다를 만족하는 b는 등차 중항인 거죠. 얘를 우리가 일반항의 형태로 갖다 써보면 an은 2배 an은 an 플러스 1 더하기 an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렇게 나눠볼까요? an은 2배 2분의 an 플러스 1 더하기 an 마이너스 1이다. 즉, 두 수의 평균값이 언제나 an이 된다는 소리죠. 자,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은 또 어떤 점화식도 있냐면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t다. 이런 점화식도 있긴 하는데 얘는 잘은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 자, 얘 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어떤 소리냐? 예를 들어서 an이 등차 수열이면 a3과 a7의 등차 중항은 누굴까요? 즉, 2분의 a3 더하기 a7에 해당하는 값이 누굴까요? 그죠? A5죠. 야, 얘는 등차 수열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성질인데, 자, 항들의 평균값이 곧 얘가 간격이 일정한 1차 함수다 보니까 나타나는 성질이 뭐냐면, 등차 중앙은 언제나 여기는 밑에 있는 합첨자의 평균값으로 찾아주시면 되거든요. 3과 7의 평균값. 자, 예를 들어서 A20과 A의 34라는 두 개의 등차 수열에 등차 중앙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돼? A의 27이겠군요. 이렇게 20과 34의 평균값을 찾아주면 돼요. 자, 정리해서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된다고? 2분의 an 더하기 am이라는 값은 a의 2분의 n 더하기 m이라는 값과 같다. 이게 곧 등차 중앙이 된다. 괜찮죠? 자, 여기까지가 등차 수열의 기본 개념이었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두 등차 수열 an과 bn에 대해서 a1과 b1이 같고 a5랑 b5는 뭐 다음과 같은 관계에 있다. a10 b10을 구하세요. 자, 2021년 수능 특강 레벨 2 2번 문제입니다. 자, 단순하죠. 여기 있는 b1을 이항시켜서 a1 b1은요 A5-B5가 16이라고 할 때, 자, 이렇게 만들어진 수열도 여전히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그죠? 등차 수열끼리는 빼거나 더해도 여전히 등차 수열.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 등차 수열의 그 개념은 두 식을 빼서 뭔가 일정한 조건을 찾는다인데 있죠. 그죠? 두 식을 빼면은, 즉, 요렇게 생겨먹은 수열의 공차가 D라고 해보면 4D가 16. 즉, 공차가 4짜리인 등차 수열이구나. 자, 굳이 이름 안 붙이고 그냥 쓰겠습니다. 자, an-bn이라는 수열은요, 4n. 공차가 4n, n에 관한 1차식이고, 1을 집어넣었을 때 빵이 나와야 돼. 1을 집어넣었을 때 빵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4되겠네요. 따라서 a10 b10이라는 녀석은 40 마이너스 4. 그래서 5번 36이 정답이 되겠네요. 넘어가도 괜찮겠죠? 자, 그 다음. 자, 두 번째 주제는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등차 수열 합까지 개념 설명하고, 이 수능 특강에 나온 문제랑 유사한 실전 기출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봐요. 자, 일단 개념 정리부터 좀 합시다. 등차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 자, 얘도 몇 가지로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봅시다. 등차 수열의 합은 첫 번째, n에 관한 몇 차식이다? n에 관한 2차식이다. 그죠? 자, n에 관한 2차식인데 sn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상수항이 있어 없어? 상수항이 없어요. 그죠?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비록 함수는 2차 함수긴 하지만 등차수열 합도 정보가 몇 개만 있으면 두 개의 정보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미정계 수가 두 개란 말이야. 그죠? 자, 항의 값을 알고 있거나 아니면 수열의 합의 값을 알고 있는 어쨌든 간에 두 개의 정보를 알고 있으면 우리는 등차수열 합도 계산해낸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편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우리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서 자, 여기다 좀 갖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일반항과의 관계 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죠. SN이라는 녀석의 이차항의 개수를 2배 하면 우리 일반항의 AN의 공차가 된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S1이랑 A1이랑 같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요거는 잘해. 야, SN이 있잖아. 2n 제곱 더하기 3n일 때 일반항 AN을 구해봐라고 하면 등차수열이겠거니 라고 하면서 n제곱의 개수가 있으니까 4n. 그 다음에 S1이 지금 5잖아요. 그죠? 그럼 A1도 5여야 되니까 4n 더하기 1. 이렇게 만드는 건 잘하는데 거꾸로 만드는 것도 우리가 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AN이 거꾸로 그럼 2n제곱 플러스 6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때 그 등차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SN 구해봐라고 하면 n제곱의 개수는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 공차가 있으니까 거꾸로 얘를 나눠주면 1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1차항의 개수는 뭐 특별한 규칙을 우리가 외우고 있지는 않지만 S1이랑 A1의 값이 같다라는 사실은 언제나 A1과 S1이 같다라는 사실은 언제나 성립하는 사실이니까 A1이 8이구나.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었을 때 8 되려면 B가 얼마예요? B가 7이어야겠네. 네, 따라서 n제곱은 SN은 n제곱 더하기 7n이다. 이렇게 SN을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제부터가 이제 좀 실전 개념인데 등차수열 합의. 등차수열의 합이 주어졌을 때 자, 관찰해야 되는 관찰 포인트들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좀 나눠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자, 홀수계의 항들만 더해졌는가? 지금 계속 등차수열에 관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한테 주어진 어떤 등차수열의 합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더하기 네 번째 항 더하기 다섯 번째 항. 자, 이렇게 주어진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얘를 뭐 복잡하게 공식에다 집어넣어서 계산해야 되나요? 아니,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우리 등차 중앙이라는 성질에 의해서 A1과 A5의 합은 언제나 A3가 되고 A2랑 A4의 합도 A3의 언제나 2배가 됩니다. 따라서 5 곱하기 A3 이렇게 갖다가 쓸 수 있죠. 여기서 5가 뭐가 되는 거야? 항의 개수. 여기 A3가 등차 중항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등차수열 합 공식을 제가 안 하고 넘어왔네요. 자, 이거 3번이고요. 4번이 되겠네. 자, 등차수열의 합 공식 어떻게 사용한다고 했습니까? SN은 등차 중항. 등차 중항. 일단 한국말로 쓸게요. 등차 중항 곱하기 항의 개수. 자, 이렇게 반드시 꼭 한국말로 외워주셔야 돼. 등차 중항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2분의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곱하기 n 항의 개수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죠? 항의 개수, 등차 중항. 이렇게 갖다가 씁니다. 자, 홀수계 항을 모아놓으면 뭐가 좋냐? 홀수계 항들만 더해졌으면 당연히 등차 중항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의 값을 구하라 하면은 A2랑 A5의 값의 등차 중항이라는 게 없단 말이야. 항의 번호로서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죠? 이런 경우에는 간단하게 표현이 불가능하지만 그죠? 등차수열 합. 이 이제 등차수열 합이 홀수계 항이 주어진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제 이렇게 갖다가 등차 중항 곱하기 수열의 합. 항의 개수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자, 물론 여러분들 이런 성질도 하나는 알고 있어야겠죠. 등차 중앙의 성질에서 A2랑 A5의 합이랑 A3랑 A4의 합은 언제나 같지 않습니까? 정리해 써볼까요? A2 더하기 A5나 꼭 짝수계든 홀수계든 상관없이 언제나 같다. 자, 뭔 소리야? 여기 있는 하첨자의 숫자의 합이 하첨자 항의 번호가 이름이 붙어있는 번호들의 합이 일정할 때에는 그 등차수열 합 언제나 일정하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예제 문제 같은 게 이런 기본적인 예제 문제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 A3 더하기 A8이요. 얘가 7이래. 자, 너네한테 문제에서 물어서 야, 그런 등차수열 이런 조건을 만족한 등차수열에 대해서 S 10의 값을 좀 구해봐. 수열합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수열의 합을 구해봐. 그러면 이제 곤란하단 말이야. 뭐가 곤란하냐? 선생님, 등차수열은요 조건이 두 개가 주어져야 그 수열에 대한 정보를 내가 파악할 수 있는데 그 수열에 대한 정보가 하나밖에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수열의 합을 구하라니요. 자,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 자, S10이라는 건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쓰죠. 2분의 첫 번째 항 더하기 열 번째 마지막 항 곱하기 항의 개수 10개 이렇게 쓰는데 방금 배웠던 등차수열의 성질에 의하면 등차 중앙의 성질에 의하면 A1 더하기 A10이나 A3 더하기 A8이나 언제나 어떻습니까? 같아요. 그죠? 따라서 2분의 7 곱하기 10 답은 35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이런 등차수열의 합에 대한 성질, 즉 등차 중앙의 성질 때문에 등차수열에 뭔가를 구하라는 조건이 하나 좀 부족하게 제시될 수도 있다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야 당황하지 말고 이러한 정보들을 좀 관찰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꼭 관찰. 특히 등차 중앙에 관한 성질 관찰. 자, 첫 번째였고요.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또 비슷한 맥락인데 어떤 맥락이냐? 홀수 번째 항들만 더해졌는가? 혹은 짝수 번째 항들끼리만 모았는가요? 자, 뭔 소리냐면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수열의 합이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A7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A에 2n-1번째 항까지 더하라. 혹은 A2 더하기 A4 더하기 이렇게 가가지고 A에 2n번째 항까지 합을 더해라. 자,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된 경우에는 뭔 소리야? 홀수번째 항들끼리만 모은 거죠. 밑에는 짝수번째 항들끼리만 모은 거죠. 그러면 얘는 또 뭐가 좋냐? 홀수번째 항들끼리만 모았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등차 중앙이라는 게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홀수 더하기 홀수는 짝수니까. 맞니? 그 등차 중앙이라는 거는 하첨자의 평균값 그냥 쓰면 된다고. 등차 중앙 얼마예요? A, n이죠.
얘랑 얘 평균값. 자, 그때 항의 개수 몇 개입니까? A1부터 AN-1까지 홀수 번째만 모았을 때 딱 n개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홀수 번째 항들끼리만 모았을 때 그 표현이 또 간단하게 어떻게 읽는다고? 등차 중앙 곱하기 항의 개수.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짝수 번째 항들끼리만 모았어도 마찬가지겠죠. 맞습니까? 자, 얘가 지금 등차 중앙이라는 게 언제나 존재해요. 짝수 더하기 짝수는 짝수기 때문에 2로 나눴을 때 자연수가 된단 말이에요. 2 더하기 2n의 등차 중앙은 an 플러스 1이 등차 중앙이 되고 항의 개수는 여전히 n개가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짝수 번째 항들끼리만 모았어도 여전히 항의 개수 곱하기 등차 중항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등차수열 합 관찰 포인트. 자, 두 가지 우리 좀 배웠습니다. 그죠?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하나만 더. 자, 관찰 포인트. 어디 놨을까? 자리가 좀 부족한데 여기를 좀 지우고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필기할 게 있으면 살짝 멈췄다가 자, 가세요. 여기는 살짝 지울게요. 자, 세 번째 관찰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더해진 간격이 일정한가요? 뭔 소리야?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당신들한테 주어진 제시된 조건이 이렇게 줬어. 야,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이 뭐 4고요. A3 더하기 A4 더하기 A5가 10이다. 막 이렇게 줬어. 자, 그러면 AN이 등차 수열일 때 등차라는 조건이 일단 줬겠죠. 야, 등차 수열일 때 AN에 대한 정보 두 개를 줬으니까 괜찮아요. 그죠? 다 계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또 관찰하기를 어떻게 관찰하냐면 이들 세 개를 세 개씩 묶어서 더했구나. 그럼 이렇게 세 개씩 묶어서 만들어진 새로운 수열도 여전히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라고 그랬죠. 맞습니까? 자, 앞에서 했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S10, S20 마이너스 S10, S30 마이너스 S20. 자, 요 수열과 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으로 하는 수열은 무슨 수열일까? 등차 수열이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한 걸음 더. S10, S에 20, S에 30. 자, 이런 녀석들은 도대체 무슨 수열일까요? 혹은 S1, S1, S2, S3, S4. 자, 이런 녀석들. 이게 무슨 수열 지금? 뭐 각 항의 일반 항이 n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수열이죠. 그죠? 등차 수열은 아닐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우리가 뭐라 불러? 일반적으로 개차 수열이라고 부른다. 개차 수열. 항과 항 사이를 이렇게 뺐을 때 뭐가 돼요? 뺐을 때 그 뺀 녀석들끼리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잖아. 맞니? 뺐을 때 등차 수열을 이룬 수열 우리가 개차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개차 수열에 관련된 얘기는 우리가 이제 수학적 기납법 다음에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할 일이 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 뭘 관찰해줘야 된다고? 더해진 간격이 일정한가요? 이렇게 관찰을 해주셔야 된다. 자, 말이 좀 길었죠? 문제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자,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레벨 2의 4번 문제네요. 자,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합, 네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이 주어졌을 때 11번째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게 된 성질은 여러 가지가 있어. 야, 더해진 간격도 일정하게 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봤더니 홀수개의 항들끼리만 홀수개의 항들을 더해놨네. 그죠? 우리가 물론 이제 세 번째 더해진 간격이 일정한 등차 수열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개념보다는 왜냐하면 더하라고 하는 게 3의 배수 간격으로 더하라는 게 아니잖아. 그죠? 자, 그런 개념보다는 그냥 등차 중앙의 성질을 이용해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은 3 곱하기 A2 등차 중앙 곱하기 항의 개수.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는 3 곱하기 A5 해서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24구나. 그럼 A2는 마이너스 1이고 A5는 8이겠거니. 자, 그럼 두 개의 항에 대한 정보를 찾았으니까 등차 수열 바로 구하면 되죠. 일단 두 개 빼서 자, A5에서 A2를 빼면은 3t 공차가 3t만큼 차이가 나고 9니까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그럼 AN은요. 자, 첫 번째 3n 더하기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니까 2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을 나오려면 3n 마이너스 7 이렇게 생겨야겠네. 자, 그런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다음 합을 계산하세요. 2분의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A11은 얼마죠? 33 빼기 7이 A11이고 A20은요 60 빼기 7이 A20입니다. 곱하기 항의 개수 10개 이렇게 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가볼까요? 93 마이너스 14 하면은 9, 79 곱하기 5를 하면 되죠. 이렇게 약분돼서 오니까 9, 45, 7, 5, 35, 375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뿅.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등차 수열에 관련된 대표 기출문제들이죠. 실전, 모의고사, 평가원, 교육청 기출문제들 몇 문제 풀어보면서 또 실전 문제 속에 숨어있는 등차 수열의 성질 어떻게 활용이 되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라이트한 것부터 갑시다. 엄청 따끈따끈한 문제네요. 2020년도 6월 나형 평가원 13번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x에다 2차 방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와 베타를 갖고 있을 때 1 알파 베타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n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럴 때는 우리가 물론 등차 중앙의 성질이 이 알파는 1 더하기 베타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자, 요 내용보다는 연속한 3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다른 말로는 이 연속한 3개의 숫자의 간격이 일정하다야. 간격이 일정하다. 그쵸? 자, 그래서 그 간격이 일정한 숫자의 여러분들의 성질을 이용하여 오케이? 어떻게 합니다? 알파는요 1 플러스 d라고 베타는요 1 플러스 2d라고 설정을 하는 게 훨씬 더 간결하고 문자가 하나 줄어들었잖아. 알파와 베타에서 알파는 d 1 플러스 d 1 플러스 2d라고 그쵸? 미지수는 최대한 줄이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두 수의 합이 자 더해볼까요? 2 더하기 3d가 얼마가 되고요? n이 되고요. 두 수의 곱 1 더하기 d 곱하기 1 더하기 2d가 한 게 4 곱하기 n-4가 됩니다. 자, 이런 뜻이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 건데 아무래도 n을 소거시키는 게 편하겠죠? n을 갖다가 n 대신에 집어넣어 소거시키면 정리합시다. 2d의 제곱 더하기 3d 플러스 2는 얘가 4 곱하기에 n 대신에 3d 플러스 2 들어갔으니까 3d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럼 12d 마이너스 8이 되고 몰아가지고 정리하면은 2d 제곱 마이너스 9d 플러스 10은 0이다. 2, 1, 그 다음에 5, 2
2, 5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러면은 우리의 공차 D란 녀석이 2분의 5 또는 2인데 우리 N은 자연수가 돼야 되잖아. 그죠? N은 자연수가 돼야 돼. 자, 근데 D가 2분의 5면 곤란하죠. 그죠? D는 2란 소리고 그때 N의 값은 2 더하기 6 해서 8 되겠네. 다음 페이지, 다음. 자, 47번.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2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너무 좋죠. A6 더하기 A8이야. 자, 그럼 얘는 뭐야? 얘랑 얘 등차 중앙이 2배 A7이죠. 그게 얼마야? 0이란 소리지? 따라서 일단 H는 0이다라는 조건식 하나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차가 양수라고 했으므로 A8은 0보다 클 거고요. 그죠? A6은 0보다 작을 거야. 절대값 A6, 절대값 A7. 그러니까 절대값이 포함된 등차수열은 어느 순간을 기준으로 얘가 양수가 되는지 음수가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죠? 자, 그런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점을 찾은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절대값을 벗겨주고 계산. 절대값 기호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문제는 절대값 우리가 벗겨놓고 문제를 풀잖아요. 그죠? 그럼 절대값 벗겨놓은 거 똑같아. 너희가 벗길 때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는 게 첫 번째란 말이야. 자, 그것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야, 근데 뭐 A8도 아니고 A7이니까 얘는 빵이네. 그럼 절대값 A6이 3이라는 거는 A6이 얼마나 소리입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소리네. 야, 두 개에 대한 정보를 줬네. 끝났죠, 그러면. 자, 여기서 빼봐. 그럼 A7 빼기 A6이 공차인데 그게 얼마야? 3이야. 그럼 A에는요 3n이고 A7이 빵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1 이렇게 갖다가 붙여야겠네요. 그러면은 2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6 빼기 21이니까 마이너스 15.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자, 63번은 조금 오래된 문제네요. 자, 2007년 3월 교육청 7번. 그때는 뭐 7번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었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공차가 지닌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수열 T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습니다. 등차수열을 뭐야?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야, 그러면 얘는 두 개 하면 뭐 되니? 마이너스 D 되지 않니? 얘네 두 개도 마이너스. 끼리끼리 묶어도 여전히 등차수열이란 말이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이렇게 두 개 묶으면 D 되죠. 그쵸? A3 빼기 A2니까 어떻게 보면 자, 이렇게 두 개 묶어도 D 되고 맞습니까? 야, 이런 규칙을 갖고 있구나. 이거는 뭐 한눈에 보이니까. 근데 들어가 볼게요. 자, T4는 2D다. T4까지 합은 뭐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D랑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2D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뭔 소리야. 기억 땡. 니은 T5는 A3랑 같다. 이렇게 했네요. 자, T5는 뭐냐면요. A1 빼기 A2 더하기 A3. 지금 보니까 지금 기억하고 니은에서 조금 힌트를 주고 있는 것 같아. 자, 짝수번장들까지 합을 한 거랑 홀수번장들까지 합을 한 거랑 좀 규칙이 다를 테니까 그 규칙을 나눠서 좀 생각해보렴. 홀수일 때, 짝수일 때 나눠서 생각해보렴. 알았습니다. 나눠 생각해보면 되죠. 자, 이번에는 홀수끼리 항을 더했을 때는 A1, A2를 묶지 말고 A2, A3을 묶고 A4, A5를 묶는 게 좋겠죠. 얘 D고 얘 D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A1 더하기 2D.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초항 더하기 2배의 공차. 세 번째 항 맞습니다. 그죠? 얘는 동그라미. 자, 디귿 수열 T2N은 등차수열. 얘가 등차수열인지 알고 싶으면은 T2N이라는 녀석의 규칙성을 찾아보면 되죠. 자, T2라는 녀석은요. 짝수번째 항까지 모았으니까 마이너스 T에. T4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2D고요. T6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3D겠지. 야, 이런 녀석들 지금 간격이 일정한, 차이가 일정한 등비수열이냐. 이 등비수열, 등차수열이냐. 맞죠? 지금 동그라미. 볼 거 있어요.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의 합, 등차수열의 합 파트에 관련된 그 실전 기출 문제들인데,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여기서는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등차수열 합 자체가 막 그렇게 막 쉬운 문제만 있는 건 아니거든. 야, 봐봐. 한번 같이 풀어보자. 자, 다시 주의할 거. 여기 있는 등차수열 합 연습 문제는요, 킬러 문제로서 충분히 출제가 됩니다. 알았죠?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일단 67번 정도는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한번 풀어보죠.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A3와 A군 뭐야? 항에 대한 정보를 다 줬어. 그럼 간단한 거지 뭐. 그쵸? 자, 두 개를 뺍시다. 언제나 등차수열은 빼가지고 정보를 찾는다고. A9 마이너스 A3 하면은 6D가 되고 6D가 48이니까 일단 공차가 8 짜리 등차수열. AN 갖다가 써오면 8N이고 그 다음에 A3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그쵸? 그럼 얼마가 30었을 때 마이너스 2 되려면은 38에 24 마이너스 26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절대값 등차수열 합인데 뭐 그런 공식 같은 건 없단 말이야. 무조건 절대값 기호를 풀어줄 건데 절대값 기호 풀려면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냐. 야, 일단 A1 음수고 A2 음수야. A3 음수야. 그쵸? 그럼 A4부터는 양수겠지. 그치? 얘가 처음으로 0보다 커지게 되는 공차가 양수다 보니까 처음으로 0보다 커지게 되는 n의 값을 찾아보면 A4부터는 양수, A3까지는 음수. 뭐 이 정도는 달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A1부터 A3까지는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마이너스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이렇게 될 거고 A4부터는 그냥 더해주시면 되겠죠. A10까지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을 해줄 수밖에 없고, 자, 얘네들의 합은 3배 A2로 계산하고 얘네들의 합은 뭐 A4 더하기 A10의 중앙이 A7이죠. A7 곱하기 항의 개수 또 역시 7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3배 A2 얼마냐? 집어넣으면 8이 16이니까 A2가 마이너스 10이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30 더하기 A7은 87에 56 빼기 26이니까 얘는 30이네요. 30 곱하기 7하면 210 해서 답은 24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자, 등차수열 AN에서 A3이 40이고 A8이 30일 때, 자, 다음과 같은 수열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죠.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여러분들 등차수열 합의 개념은 역시 우리가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n에 관한 2차식이다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죠? 자, 두 번째로는 등차수열 합은 등차 중앙 곱하기 항의 개수다. 이렇게 두 가지가 등차수열 합의 크게 큰 두 줄기란 말이야. 그럼 n에 관한 2차식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의 오류를 발생할 수 있어. 왜냐하면은 우리의 정의역 n은 언제나 누구야? 정의역은 자연수여야 된단 말이야. 알았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예고는 등차수열 합이니까 n에 관한 2차 함수가 되고 절대값 2차 함수의 최소값 구하는 거 그래프 그려서 풀어야지라고 하는 순간 쭈됩니다. 알았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등차수열 합의 뭔가 최대 최소를 구할 땐 여러분들이 언제나 또 구하는 게 어떤 겁니까? 뭐 이런 거 구하는 거죠. 부호 판단하기. 자, 풀어볼게요. 뭔 소리냐? 자,
자, 이거 사용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A8에서 A3을 뺐어요. 그러면은 OD가 마이너스 10이니까 알았어. 공차는 마이너스 2. 등차수를 일반은 구해놔야지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를 다 줬는데 A3이 40이래. 그럼 여기가 더하기 46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얘 지금 어떤 소리입니까? 짝수번째 항들끼리만 모아놨어. 그죠? 근데 짝수번째 항들끼리만 합을 더해놨는데 그럼 뭐야? 등차수의 합의 관찰 포인트에서 언제나 얘는 우리가 등차 중앙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랬었지. 어떻게? n 곱하기 a에 n 플러스 이렇게. 맞습니까? 그쵸? 절대값 n 곱하기 a n 플러스 1에 최소가 되도록 얘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세요. 야, n은 자연수니까 바깥으로 뺄 수 있지. 그 n 곱하기 절대값 a n 플러스 1이잖아. 맞니? 야, 그러면 여기 있는 a n 플러스 1이 가장 0에 가까운 수. 동의합니까? 무슨 말인지? 가장 0에 가까운 수를 찾아주면 될 거 아니야. 아닌가요? 아니야. 자, 봐보자.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요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AN이라는 녀석이 지금 공차가 음수인 등차수니까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을 찾아보면 n이 딱 얼마일 때냐? n이 뭐야? 23일 때는 딱 0이 돼버리네. 그죠? 다시 말해서 A23이 0이 돼. 그럼 여기는 n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내가 22를 집어넣으면 얘가 빵 돼버리겠죠. 맞습니까? n이 22네다. 끝. 자, 근데 이 문제는 좀 쉬운 문제여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딱 떨어지게끔 나왔는데 만약에 얘가 쉬운 문제가 아니야. 쉬운 문제가 아니고 뭐 딱 0으로 떨어지는 항이 없어. 그럴 수도 있잖아. 등차수에. 자, 그런 경우에는 갖다가 집어넣어서 대입을 해봐야겠죠. 그쵸? 그때는 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대입해서 자, n까지 고려해가지고 곱해가지고 최소가 되는 0 근방에서의 항의 값을, 함수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78번.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를 AN에 첫째 항부터 n까지 SN이라고 하자. S9가 절대값 S3은 27이다. A10의 값을 구하자. 자, 여기서 땡큐 해야 돼. 땡큐. 왜? 홀수번째 항들끼리 물론 더해진 간격도 일정하죠. 3개씩 모았고 9개씩 모았어. 자, 근데 그 전에 먼저 관찰해야 되는 게 9개 항을 모았구나. 3개 항을 모았구나. 홀수개 항들끼리만 더했구나. 야, 그럼 S9라는 거는 첫 번째 항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9번째 항까지 더한 거잖아. 어떻게 쓰기로 했어, 우리가? 항의 개수 곱하기 등차 중앙 A5. 얘가 27이라는 거야. 그죠? 절대값 A3라는 건요. 절대값 절대값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 항의 개수 곱하기 A2 전체 절대값이 27이라는 거구나. 괜찮죠? 야, 그러니까 A5가 3이고 절대값 A2가 얼마인 거야? 얘가 9래. 근데 공차가 무슨 수야? 양수지. 근데 A5가 A2보다는 더 커야 되는 게 정상 아니야. 그쵸? 공차가 양수니까. 그럼 절대값 A2가 9라는 건 A2가 9라는 거야? 마이너스 9라는 거야? A2가 마이너스 9라는 거야. 그럼 항에 대한 정보 2개 찾았네. AN 구할 수 있겠죠? 자, 2개 빼자. 또 3D가 어떻게 되냐? 12가 되고 D는 4가 됩니다. 따라서 AN은요 4N A2가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17 이렇게 되겠네. 그럼 A10의 값은 40 빼기 17 23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죠?